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을 고쳐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아예 없애고 80년간 이어온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경의선의 북측 구간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복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받으며 만수대 의사당에 입장합니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위해 연단에 선 김 위원장은 80년 가까운 남북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제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남북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가 아닌 전쟁 중인 교전국으로 헌법에 대한민국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군수공장 시찰 중 주적이라고 단정한 데 이어 아예 법률에 이를 써 넣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수준에서는 김 위원장은 또 북한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 개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며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남북회담과 교류 업무를 담당해온 기구들을 폐지하고 경의선의 북한 측 구간을 회복 불가한 수준으로 완전히 끊겠다고도 했습니다. 평양에 있는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도 철거해버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세워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은 그동안 북한이 애국 위협, 대기념비적 창조물이라며 떠받들여온 통일 상징물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권 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북방 한계선을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쟁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온다면 절대로 피하는 데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의 자주권 사수와 인민의 안전, 생존권을 수호하여 통일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으로 남북관계 상황을 호도하고 공세적으로 무력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보름 만인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당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치 테러, 은폐수사, 정부당국 규탄한다. 국회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연 민주당 의원 120여 명과 당 관계자들. 경찰이 범인의 신상과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지 않아 음모론과 정쟁이 난무한다며 전면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밝혀진 진실, 그리고 수사 관련 자료, 범죄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십시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경찰 수뇌부가 불참한 행정안전위 회의에서도 사건 직후 경찰의 대응을 일일이 따져 물었습니다. 처음 이 시작은 1cm 열상, 경상, 과도, 출혈량 적은 상태라고 했던 경찰의 허위 보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당일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이 특혜였는지 밝혀달라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며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의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대미문의 정치 테러 사건에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연일 부실 수사 공세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피습 보름 만인 내일 당무에 복귀합니다. 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탈당 행렬이 이어졌고 공천을 앞둔 계파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복귀 일성을 통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 주말 한 10대 학생이 60대 상가 관리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 학생을 잡아서 훈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올리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봤더니 해당 유튜버가 학생들을 섭외해서 동영상을 찍었고 돈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60대 상가관리원과 10대 학생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관리원이 넘어지고도 폭행은 이어졌고 관리원이 맞고 정신을 잃고 나서야 폭행은 멈췄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10대 학생의 친구가 촬영해 SNS로 유포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담배를 피던 학생을 제지한 게 싸움의 발단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10대 학생들에 대한 분노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들끓었습니다. 이틀 뒤 한 유튜버가 SNS에 할아버지 폭행범 잡았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에는 학생을 무릎 꿇리고 비속어를 내뱉으며 위협하는 듯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생의 얼굴도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앞으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참교육이다, 멋지다는 등 옹호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영상을 인용한 후속 보도까지 나왔고 사적 제재 논란이 뒤따랐습니다. 그러자 유튜버는 이번에는 해당 보도의 제목을 갈무리한 뒤 뉴스를 탄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고 자랑하는 게시글까지 올렸습니다. 하지만 애초 이들이 폭행범을 잡았다는 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폭행에 가담했던 학생은 MBC에 경비원에게 사과하고 싶어서 출연했다며 영상을 찍고 30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당 유튜버는 동영상을 연출한 게 아니며 돈도 불쌍해서 준 것이라는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연기를 하면서까지 그 친구도 보면은 뭐 죄송하다고 하고 말이 안 되죠. 또 게스트비를 주겠다고 학생을 불러 동영상을 찍은 또 다른 유튜버는 출연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적인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일부 사람들이 또 그걸 클릭하면서 응원을 하겠죠. 경제적인 또 편익을 얻게 되고 이게 굉장히 큰 악순환인 것 같고요. 사적 제재, 이른바 참교육으로 포장해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해당 영상은 조회수 약 800만 회를 기록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한 경남 양산시 의원이 여성 직원을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던 직원은 결국 의회를 떠나야 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시의원 19명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 양산시 의회입니다. 2년 전부터 시의회 사무국에서 일하기 시작한 한 여성 공무원에게 지난 1년간은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재선으로 당선된 한 의원의 성추행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소속 양산시 의원인 김태호 의원과 직원이 나눈 메시지입니다. 직원이 뽀뽀처럼 과도한 신체 접촉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하자 자제하겠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또 다른 날은 엉덩이를 때린 건 지나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심하게 장난친 것 사과한다고 둘러댑니다. 30대 여성인 피해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추행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지거나 방에 갈 때마다 끌어안고 억지로 뽀뽀를 하고. 양산시 의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성추행은 이어졌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술자리를 함께하자고 계속 요청했고 마지못해 나간 여직원은 노래방이나 술집으로 불려다녔습니다. 거절하면 그때마다 괴롭힘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가면은 따라가지 않으면은 계속 이제 직원들한테 이간질을 하거나 의원들한테 뭐 제 험담을 하면서 계속 그렇게 괴롭히니까. 불려나가는 날마다 이 직원은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호소했고 어떤 날은 노래방 주소를 보내주고 혹시 잘못되면 신고를 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꼭 노래방에 가자고 해서 둘이 있는 장소에 가면은 억지로 입에다가도 뽀뽀를 입을 맞추거나 엉덩이를 만지거나 그렇게 끌어안고. 직원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당시 상황에는 성추행 정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 의원은 늦은 밤에도 자정을 넘긴 시간에도 전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직원은 1년 넘게 성추행을 겪다 최근 의회를 떠났습니다. 괴롭힌 거 보복이 심해지고 그럼 다시 추행을 당해야 되고 이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끝이 없고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질 것 같고. 양산시 의회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태호 의원은 여직원과 접촉 사실은 인정했지만
거부하지 않아 괜찮은지 알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기분 나빴다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김 의원 해명과 달리 피해자는 추행 현장에서 또 SNS로 몇 번이고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도 저 나갈 때 소리 나셨잖아요. 그걸 좀 제가 그때 뭐 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조심하려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부산항에 정박 중이던 대형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해경이 잠수 요원들을 투입해서 화물선 바닥에 숨겨져 있던 마약 의심 물질을 적발했는데 100kg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경 단속선에서 잠수 요원들이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살을 헤집고 선박 밑으로 들어가자 엔진 냉각을 위한 해수 흡입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수상한 가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경이 발견한 가방은 모두 3개로 무게만 100kg에 달했습니다. 가서 좀 도와주세요. 가방 안에는 1kg 단위로 포장된 여러 개의 마약 의심 물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물질은 간이 씨앗 검사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코카인일 경우 모두 3,500억 원 상당으로 33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코카인은 100kg 양이 일단 발견이 돼서 단위 시약으로 코카인 양성 반응은 나왔고요. 그래서 국가수에 지금 정밀 감식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해당 컨테이너선은 국내 선적으로 지난달 초 브라질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친 뒤 지난 14일 부산 신항에 들어왔습니다. 내일 중국 상하이로 출발할 예정이었는데 민간 잠수사가 선박 안전검사를 하다가 수상한 물체를 발견하고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코카인 의심 물질이 숨겨져 있던 해수흡입구는 잠수를 해야 갈 수 있어 선원들도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상하에 이런 정해진 경유지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화물을 싣고 내리고 하는 선박이거든요. 선박 외부에 그렇게 실려 있으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번에 검사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부산 신항에서는 지난 2021년에도 아보카도가 가득 실린 컨테이너 속에서 코카인 400kg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당시 검찰은 미국 마약 단속국과 공조 수사를 벌였지만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해경은 선원 23명을 상대로 마약 투약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코카인 의심 물질 반입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명입니다.